셀트리온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국내 증시의 반등과 함께 셀트리온에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9월 20만원에서부터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손실이 쌓여가고 있는 우리 애증의 종목인 만큼 반등이 너무나도 반가운데요. 현재 셀트리온의 차트는 지금 역배열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요 지지선을 모조리 이탈시키면서 내려온 상황이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는 우리 주주님들의 계좌에 수익을 안겨줄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줄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늘은 셀트리온의 차트 분석과 모멘텀 분석을 통해서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한지,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꼭 채널 고정 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먼저 간만에 셀트리온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2% 이상 올라주면서 16만원 후반대까지 올라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은 소폭 장 마감되면서 밀리면서 지금 16만 6,800원 0.97% 상승으로 지금 동시호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반등은 최근 여기 9월 고점부터 내려온 20%의 단기적인 하락이 나와준 것과 비교하면 매우 소폭의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반등이 나와주는 게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이고요. 오늘처럼 주가 반전이 나오더라도 바로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하기 어려운 이유를 우리는 좀 알아둬야 되는데요. 셀트리온에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 여기 17만원에서 20만원 구간이거든요. 매물대가 가장 많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주주분들이 매수하신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라는 점이고요. 그 말인 즉슨 17만원에서 20만원 박스권을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은 지금 평가 금액이 손실로 들어온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았을 때 평균 단가가 손실로 들어가게 된 셀트리온을 보유하신 주주분들의 투자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본전으로 다시 올라와주면 현금화를 해놓고 싶고, 떨어질 때마다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매도 처리를 해서 현금화를 해놓고 싶겠죠.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 투자자들의 심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고 있는 17만원에서 20만원 구간은 계속해서 매도세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매도 강도가 강한 구간이기에,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많은 양의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여기 네이비 색깔의 이평선이 400일선인데요. 지금 400일선 장기 이평선과 17만원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항대로서의 이 신뢰도도 매우 높은 구간이거든요. 이 400일선 아래로 주가가 또 이탈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400일선이 약 2년 정도의 거래일을 표기하니까 2년 정도의 기간 내에 매수하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손실권이라는 게 지금 셀트리온의 현재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셀트리온의 400일선 이하의 상태는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손실권이기 때문에 매우 위축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갈색선은 5년 정도의 평균 단가를 가리키는 1000일선인데요. 지금 1000일선도 20만원 선에서 이렇게 붙어있죠. 최근 9월까지 셀트리온은 20만원을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저항받은 것을 보면 그만큼 지금 상단의 매물대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주가가 위치한 17만원에서 20만원 구간이 박스권으로서 나누게 되면 가장 많은 매물대를 보유한 구간은 맞거든요. 20만원부터 전고점 38만원, 이 구간까지의 전체 손실 매물들까지 더하게 되면 사실 이 박스권 17만원에서 20만원에 물려있는 투자자들보다 2배 가까운 매물대가 더 물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은 손실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서 투자 심리 자체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약간의 촉매제만 던져주더라도 여기에 있는 이 지지선을 깨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심리선이 팡 하고 터지면서 다들 매도에 동참할 확률이 높아지는, 매수 강도보다 매도 강도가 훨씬 높아지는 주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중에서도 투매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17만원에서 20만원 구간의 평균 단가 부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구간, 그리고 이런 구간에 있는 손실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우리는 홀딩을 하더라도 앞으로 투매에 동참할 주주분들의 물량을 받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또 추가로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올 동안 기다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필요하겠죠. 결국 기존 투자자들은 손실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들이 추가로 들어와 줘야지만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셀트리온의 주주로서 어떤 선택과 어떤 기대를 해야 하냐? 일단 첫 번째로는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방식이지만 사실 주주분들이 많이들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기도 매매인데요. 네, 결국 다 같이 두 손을 모아서 강력한 홀딩을 하고 가자를 외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매도 물량을 잠궈 놔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많은 양의 매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하락은 방지가 되고 적은 매수량에도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최대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의 관점에서 물량을 이렇게 계속해서 홀딩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신규 투자자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요. 가격이 저렴해진 만큼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매도할 기존 주주들의 물량을 다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손바뀜 물량 소화라고 하죠.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조정이 나오고 상승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이 매물 소화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개인 주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홀딩하면서 오랜 기간의 매물 소화를 버티는 것. 그게 투자의 본질이고요. 마지막은요, 이 기간을 엄청나게 빠르게 단축시켜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인데요. 가장 많은 매물대가 몰려있는 이 21만원대의 매물대를 한 번에 강력하게 돌파를 시켜줄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멘텀이 나와주게 된다면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매수 강도가 엄청나게 강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손실권이었던 투자자들이 수익권이 되니까 매도에 대한 고민보다는 더 홀딩을 해서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가져가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기대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럼 이 모멘텀은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일단은 국내 증시에 전체적으로 호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거래대금이 늘어나겠죠. 네, 이런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 개별 종목에도 낙수 효과로 수급이 들어와서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나 아니면 개별 종목들이 강력한 호재를 발표해서 향후 펀더멘탈의 개선으로 기대감이 발생해서 투자자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겠죠. 결국 주가는 이러한 요소들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술적으로 지지와 저항과 매물대까지 분석을 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주가가 역행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도 강력한 모멘텀으로 차트의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 부분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17만원에서 20만원 이 구간이 매물대가 매우 두텁고 손실 중인 투자자가 많아서 매도 강도가 높다는 거를 알게 되었잖아요. 매물 소화 구간을 거치면서 이 강력한 매물대 구간을 뚫어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 강력한 이 매물대 구간을 뚫어주면서 방향을 틀어줄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바로 확인해 보자고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증시나 아니면 산업 아니면 기업의 호재거리가 있거나 실적 전망이 좋아질지를 알아봐야겠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증시에도 호재거리가 즐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에도 지금 되게 좋은 개별주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증시는 지금 정부에서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투세 폐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11월 말 28일에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21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려감으로 작용해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자극했던 금투세라는 게 폐지되면서 국장 이탈을 만들었던 요인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3년 넘게 지금 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고점까지의 시도조차 못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증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하나 나왔죠. 바로 밸류업 프로젝트인데요. 네, 이 부분을 이제 9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네, 9월부터 시행을 하면서 이는 결국에는 기업들의 밸류업 문화에 동참하게 만드는 요소이고, 동참한 기업들로 만들어진 밸류업 지수로 자산이 집행되면서 증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순환이 되는 요소이죠. 앞으로 좋아할지 법한 이런 이슈들이 매우 많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산업에도 좋은 내용들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를 알테오젠이 차지할 만큼 바이오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고요.
물론 우리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소외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바이오 자체는 지금 너무 좋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트럼프 1기 때 약가 인하 정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는 이 약가 인하와 관련된 정책이 바이오 시밀러에 간접적으로 미쳤었다라면 지금 이제 2기 때는 실제로 이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정책이 발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호재거리로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리고 WTO에서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분이 협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재집권 시에는 이 관세라는 걸 반영을 하면서 우려감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관세 우려감 속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도피처가 되면서 오히려 수급이 쏠리는 수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지금 매우 바이오 산업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게 만드는 요소이죠. 그리고 또 뭐 개별적인 종목 셀트리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뭐 2분기부터 최대 매출을 만들고 있고 3분기 때도 8,800억 발표하면서 최대 매출을 갱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매출 1조라는 부분을 분기별로 계속해서 만들어낼 거다라는 게 엄청난 기대감이 있는 거고, 영업이익 적으로만 봐도 그간에 이제 불확실성을 만들어냈던 뭐 합병에 대한 자산, 감가상각비를 다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높았던 원가율이 있던 그런 의약품들 다 소진을 했죠. 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정상화된 영업이익을 보여주는 시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앞으로 이제 11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진펜트라 매출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엄청난 상승세를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기존에 뭐 램시마나 아니면 유플라이마 그리고 베그젤마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앞으로 의약품의 글로벌 판매량이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개별 호재로서 셀트리온을 아주 강력한 호황기로 이끌어가줄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호재거리들이 많이 즐비해 있는데도 왜 지금 시장은 우려스러운 걸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건데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이유에는 지금 최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를 했어요. 지금 심지어는 어제 오늘 해가지고 1,410원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인 부분이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요, 2022년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이렇게 치솟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렇게 치솟았던 사례가 2009년 3월 이후 13년 6개월여 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원화 약세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조금 깊게 보면 지금 원화가 이렇게 약세로 이어지고 달러가 강세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수출 국가인 대한민국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신데요. 뭐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출 데이터의 측면에서 금액 자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긍정적인 거는 맞겠죠. 근데 이제 수입을 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어떻냐고요.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니까 돈을 뭐 5달러짜리 가져올 때 우리는 이미 얼마를 줘야 돼요? 5, 4, 20이니까 6,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었으면 5,500원만 줘도 되던 걸 지금 500원을 더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10% 이상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수입 업체들은. 그럼 이 수입 업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의 원자재들을 비싼 가격을 주고 사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될 경우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를 하겠죠. 이익이 감소되는 부분으로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기업들은? 아니죠. 이 이익이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을 결국 기업들은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게 되겠죠. 이는 이제 물가를 상승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는 이제 소비재를 구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소득, 이 부분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소비 여력까지도 저하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딱 그렇잖아요. 국밥 한 그릇을 이렇게 먹는데 지금 10,000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음식 하나 이제 점심 한 끼 먹으려면 10,000원이 넘어가 버리니까 점심을 사 먹으면서도 정말 많이 비싸졌다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앞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이렇게 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이러한 물가 인상은 우리한테 더욱더 체감되는 수준으로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원화 약세가 물가 상승과 소비 저하로 이어지고 경기 침체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GDP, GDP 이런 부분들이 둔화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를 보시게 되면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동향부서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부담들이 결국에는 내수 회복 지연에 대해서 만들게 되고요.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 이렇게 하향을 하는 조치를 만들고 내년 성장률도 2.1%에서 2.0%로 하향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원달러가 이렇게 치솟게 되면은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건데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증시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투자 매력도가 매우 위축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코스피랑 코스닥에 이제 반영되면서 강력한 하락이 계속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트럼프나 무역전쟁, 내수부진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에는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다라는 거고요.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화폐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화폐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차손이 발생한다라는 얘긴데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더라도 달러로 바꿨더니 손실인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익을 내는 경우에도 손실이 발생하는데 수익을 내지 못한 손실이 이어지게 되면은 손실이 곱하기가 된다라는 거죠. 곱빼기로 손실을 먹는 겁니다. 이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까요? 결국 투자라는 건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인데 손실이 발생할 투자처에 투자를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오늘 오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 장관님께서 긴급으로 거시경제 및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해서 출렁이는 환율과 주가를 정부에서도 주시하고 있으며 과도한 변동 시 빠르게 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구두 개입에 대한 의견을 피력을 했죠. 결국 최근 1,400원대를 돌파하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1,390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나온 거고요. 특히나 기관이 오늘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시그널 속에서 증시 안정자금의 성격으로 오늘 자금을 투입해주면서 시장의 반등이 더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두 개입을 이렇게 피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화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외환을 매도하는, 그러니까 달러를 매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구두 개입이 아니라 실질 개입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빠르게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더욱 안정적인 원달러 환율의 안정을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증시의 반등도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지겠죠. 결국 지금 오늘 우리 증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대감을 갖고 기관들이 주가 방어에 동참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관이 오늘 2,700억 이렇게 매수를 좀 진행을 해줬는데 이 중에 연기금이 2,000억 이상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방어에 동참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고요. 일단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관들이 바닥만 잡아주면 앞으로 외인들의 흐름은 당연히도 따라와 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까지도 우리 증시가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확히 오늘의 상승을 보면서 기관의 매수세를 보면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요. 다만 오늘이 또 매달 둘째 주 목요일로서 선물 옵션 청산을 하는 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콜옵션이나 풋옵션 그리고 선물을 다 청산하게 되는 날인데 결국 내일부터는 포지션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포지션을 바꿔야 되는 날인 만큼 장 막판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이렇게 생겨버린 것인데요. 결국 이것들이 청산이 되고 나면 그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보면 변동성 나오면서 어느 정도 청산은 마무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또 새롭게 나오는 포지션에 따른 그런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내일부터는 이런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 주주님들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지금 우리 정부는 증시에 대해 부양하려는 의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분명히 증시에 대한 반등 기대감 25년도부터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사실 11월부터 연초까지는 대부분 주가가 매우 강력한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셔야 되고요. 전일 미국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드 수입이 나왔는데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결과물을 만들면서 결국 레드 수입이라는 걸 달성했고 앞으로의 그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수월하게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원에서 60석 이상을 가져오지 못하면 아무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어떠한 부분에서는 필리버스터가 걸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제동은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정책은 무난하게 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전일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레드 수입을 발표를 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하는 포인트보다 더 빠르게 이런 시장의 안정화가 오면서 주가 반전의 포인트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체크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오늘 시장은 역시 선물 옵션 청산일인 만큼 장 막판에 어느 정도 던져버리는 모습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음봉 전환이 되지 않고 마무리해준 모습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내일부터 시장 한번 다시 제대로 체크해보자고요. 제가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너무 어려운 시장에서 다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시장 체크하면서 구독자분들 수익 쌓아갈 수 있는 방향 모색하면서 안내 드릴 테니까요. 제 영상 보시면서 잘 따라오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어서 텔레그램에 매일 시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텔레그램이고요. 전액 무료로 운영되는 텔레그램이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의 종목들의 매수 매도 타점과 장중 특징주들에 대한 내용까지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혼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접속하면 도움 되실 겁니다. 화면에 010-9722-7218, 010-9722-7218 이 번호로 텔레그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텔레그램 접속 링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